제2절 손해배상액 제74조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 음. 그 손해배상액은 위반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계약 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발생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75조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 해지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 매수인이 대체물을 매수하거나 매도인이 물품을 재매각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계약 대금과 대체 거래 대금과의 차액 및 그 외의 제74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배상 처분받 차액 및 그 외의 제74조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제76조 1. 계약이 해제되고 물품의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제75조에 따라 구입 또는 재매각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 대금과 계약 해제 시 그 시가와의 차액 및 그 외의 제74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물품을 수령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 시기의 시가에 가름하여 물품 수령 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2. 제1항의 적용상 시가는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 장소에서 지배적인 가격, 그 장소에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물품 운송비 차액을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의 가격을 말한다. 제77조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했던 손실액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절 2자 제78조 당사자가 대금 그 밖에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제74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해함이 없이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절 면책 제79조 1. 당사자는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것과 계약 체결 시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복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2. 당사자의 불이행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한 제3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되고 또한 당사자가 사용한 제3자도 그에게 제1항이 적용된다면 면책되는 경우 3. 이 조에 규정된 면책은 장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의 효력을 가진다. 4. 불이행 당사자는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장애가 자신의 이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불이행 당사자가 장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이행 당사자는 불수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5. 이 조는 어느 당사자가 이 협약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 이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80조
당사자는 상대방의 불이행이 자신의 자기 또는 부자기에 기인한 상대방의 불이행을 주장할 수는 없다. 제5절 해제의 효력. 제81조 1.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의무를 제외하고 당사자 쌍방을 계약의 의무로부터 면하게 한다. 해제는 계약상의 분쟁 해결 조항 또는 해제 결과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그 밖의 계약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계약상 공급 또는 지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 쌍방이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2조 1.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그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매도인에게 대체물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한다. 2. 제1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물품을 반환할 수 없거나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는 것이 매수인의 자기 또는 부자기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물품 전부 또는 일부가 제38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3.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하였어야 했던 시점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매각되거나 통상의 용법에 따라 소비 또는 변형된 경우. 제83조 매수인은 제82조에 따라 계약 해제권 또는 대체물 인도 청구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계약과 이 협약에 따른 그 밖의 모든 구제권을 보유한다. 제84조 1. 매도인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금이 지급된 날부터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발생한 모든 이익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없거나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매도인에게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제6절 물품의 보관. 제85조 매수인이 물품 인도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또는 대금 지급과 물품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처분을 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물품을 보유할 수 있다. 제86조 1.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그 물품을 거절하기 위하여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로부터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물품을 보유할 수 있다. 2. 매수인에게 발송된 물품이 목적지에서 매수인 처분하에 놓여지고 매수인이 그 물품을 거절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위하여 그 물품을 점유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 지급 및 불합리한 불편이나 경비 소요 없이 점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항은 매도인이나 그를 위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자가 목적지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이 항에 따라 물품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제1항이 적용된다. 제87조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그 비용이 불합리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비용으로 물품을 제3자의 창고에 임치할 수 있다.
제88조 1.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물품을 보관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물품을 점유하거나 반환받거나 어, 어, 또는 대금이나 보관 비용을 지급하는데 불합리하게 지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매각 의사를 합리적으로 통지하는 한 상대방에게 매각 의사를 합리적으로 통지하는 한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2. 물품이 급속히 훼손되기 쉽거나 그 보관에 불합리한 경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물품을 보관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물품을 매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가능한 한도에서 상대방에게 매각 의사가 통지되어야 한다. 3. 물품을 매각한 당사자는 매각 대금에 물품을 보관하고 매각하는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그 차액은 상대방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제4편 최종 규정 제89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가 된다. 제90조 이미 발효되었거나 또는 앞으로 발효될 국제협정이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 협약은 그러한 국제협정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가 그 협정의 당사국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1조 1. 이 협약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회의의 최종 일에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1981년 9월 30일까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3. 이 협약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날부터 서명하지 아니한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92조 1. 체약국은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 이 협약의 제2편 또는 제3편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의 제2편 또는 제3편에 관하여 유보선언을 한 제약국은 그 선언이 적용되는 편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 제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약국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3조 1.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 같은데. 제93조 1. 제약국이 그 헌법상 이 협약을 다루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각 영역마다 다른 법 체계가 적용되는 2개 이상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는 성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에 이 협약을 전체 영역 또는 일부 영역에만 적용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새로운 선언을 함으로써 전의 선언을 주장할 수도 있다. 2. 제1항의 선언은 수탁자에게 통보되어야 하고 이 협약이 적용되는 영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선언에 의하여 이 협약이 체약국의 전체 영역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영역에만 적용되며 또한 당사자의 영업소가 그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는 그 협약의 적용상 제약국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영업소가 이 협약에 적용되는 영역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약국이 제1항의 선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협약은 그 국가의 전체 영역에 적용된다. 제94조 1.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동일하거나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법규를 가지는 둘 이상의 제약국은 양 당사자의 영업소가 그러한 국가에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을 매매 계약과 그 성립에 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공동으로 또는 상호 간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음, 이 협약의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비체약국과 동일하거나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법규를 가지는 체약국은 양 당사자의 영업소가 그러한 국가에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을 매매 계약과 그 성립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2. 제2항에 의한 선언의 대상이 된 국가가 그 후 체약국이 된 경우에는 그 선언은 이 협약이 새로운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제1항의 선언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새로운 체약국이 그 선언에 가담하거나 또는 상호간 단독으로 선언하는 경우에 안 한다. 제95조 어떤 국가든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이 협약 제1조 제1항 나후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행할 수 있다. 제96조 그 국가의 법률상 매매 계약의 체결 또는 입증에 서면을 요구하는 체약국은 제12조에 따라 매매 계약 합의에 의한 매매 계약서의 변경이나 종료, 승낙, 종료, 청약, 승낙 기타의 의사 표시를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 협약 제11조, 제29조 또는 제2편의 어떤 규정도 당사자 일방이 그 국가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제97조 서명 시 이 협약에 따라 행한 선언은 비준, 수락 또는 다시 승인 시 다시 확인되어야 한다. 2. 선언 및 선언의 확인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정식으로 수탁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3. 선언은 이를 행한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함과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협약의 발효 후 수탁자가 정식으로 통고한 수령한 선언은 수탁자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94조에 따른 상호 간의 단독 선언은 수탁자가 최후의 선언을 수령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4. 이 협약에 따라 선언을 행한 국가는 수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정식의 통고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한 철회는 수탁자가 통고를 수령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5. 제94조에 따라 선언이 철회된 경우에는 그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제94조에 따른 다른 국가가 행한 상호 간의 선언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98조 이 협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유보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99조 1. 이 협약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92조의 선언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포함하여 1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2. 1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어느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경우에 이 협약은 적용이 배제된 편을 제외하고 제6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국가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12개월 이 경과한 다음 날의 1일에 그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3. 1964년 7월 1일 헤이그에서 작성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 제 1964년 헤이그 성립 협약과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통일법 제 1964년 헤이그 매매 협약 중의 하나 또는 모두의
당사국이 이 협약을 비준, 승낙, 승인 또는 이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네덜란드 정부에 통고함으로써 1964년 헤이그 매매 협약 또는 및 또는 1964년 헤이그 성립 협약을 동시에 폐기하여야 한다. 4. 1964년 헤이그 매매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국가가 제92조에 따라 이 협약 제2편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선언하거나 또는 선언한 경우 그 국가는 이 협약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 네덜란드 정부에 통과함으로써 1964년 헤이그 매매 협약을 폐기하여야 한다. 5. 1964년 헤이그 성립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국가가 제92조에 따라 이 협약의 3편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선언하거나 또는 선언한 경우에는 그 국가는 이 협약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 네덜란드 정부에 통과함으로써 1964년 헤이그 성립 협약을 폐기해야 한다. 6. 이 조의 적용상 1964년 헤이그 성립 협약 또는 1964년 헤이그 매매 협약의 당사국에 의한 이 협약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이들 두 협약에 관하여 당사국에 요구되는 폐기의 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의 수탁자는 이에 관한 필요한 상호조정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1964년 협약의 수탁자인 네덜란드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0조 1. 이 협약은 제1조 제1항 가호 또는 나호의 체약국에게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 계약 체결을 위한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약은 제1조 제1항 가호 또는 나호의 체약국의 협약이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제101조 1. 체약국은 수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정식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약 또는 이 협약의 2편 또는 3편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수탁자가 통고를 수령한 후 12월이 경과한 다음 날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통고의 폐기의 발효에 대하여 보다 장기간이 명시된 경우에 폐기는 수탁자의 통고를 수령한 후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1980년 4월 11일에 비엔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각 일부가 작성되었다. 그 증거로 각국의 정권 대표들은 각국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